듣는 이 심금 울리는 중후한 색소폰 연주에 사람들 감성 제대로 어루만지는 아코디언 연주까지, 이 감미로움의 발원지는 어딘가요? 그 관중들이 끝나면 또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게 이제 우리 즐거움이죠. 보람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음악을 하고, 동네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나 음악을 하고 부러워죠. 연주 경력만 50년 훌쩍 넘는 실버 연주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평균 나이 75세, 마음 많은 청춘인 주인공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파 구립실버악단입니다. 음악과 함께 평생 살을 잃었다. 21세기의 낭만 그룹 실버악단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찾아온 곳은 경기도 송파구의 한 음악 스튜디오.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쾌한 연주 소리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연습에 푹 빠진 사람들. 야, 이거 소리만 잠깐 들어봐도 실력들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대들 정체가 무엇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송파구 송파구립실버악단입니다. 요 가운데는 색스폰, 뒤에는 브라스, 요 앞에는 리듬, 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아코디언 연주 탁월하게 뽐내는 단장 승호 씨를 비롯해 평균 나이 75세의 단원들, 상당한 내공 가진 실력자들인 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멋진 연주 선보이는데 거리낌이 없다는데요. 제일 형님 저기 한금석 씨, 네. 저기 제일 막내 저기 우리 드럼.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포기하지 마 둥지. 네, 그거 한번 멋있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테너, 알토, 바리톤의 색소폰 파트에 리듬 파트를 맡고 있는 베이스 기타와 일렉 기타, 그리고 트럼펫과 트럼본으로 이루어진 브라스까지, 게다가 드럼을 맡고 있는 실버악단 최고 막내의 힘찬 리듬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야, 이거 한두의 연습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연습하면 이렇게 멋들어진 연주가 탄생하는 건지 실버악단의 창단일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송파 실버악단은 1994년 1월달에 창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는 2004년도에 여기 입단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 20년 됐죠, 저는 들어온 지. 익숙한 음정의 이 노래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연주하고픈 노래만 있다면 잠깐의 합으로도 뚝딱, 금세 멋들어진 합주 선보이는 실력파 단원들의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원래 직업이에요. 다 전문가이신가요? 네, 전문가예요. 전문가들끼리 이제 뭉친 거죠, 이게. 악단 멤버들은 총 12명. 그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스몰 멤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12인조가 돼야 최소한의 화음이 나온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오케스트라나 다름없다는 실버악단의 멤버 구성, 게다가 수상 경력까지 화려하다고요? 2008년도 전국 실버악단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울산에서.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주최 100주년 기념 체육대 의식 행사를 또 우리가 나가서 했어요. 며칠 후 다시 송파구를 찾은 제작진. 단원들의 모습이 어딘가 많이 분주해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연습날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일지. 단원들 쫓아 들어간 곳에서는 뭐요? 양복으로 환복까지 하는 거요, 시방? 오늘 우리 정기적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버스킹 석촌호수에서 있어요. 보통 봄에 3번, 4, 5, 6, 가을에 90, 10일 이렇게 3번씩 6번 해요, 1년에.
오늘을 위해 그간의 연습이 있었다. 석천호수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맨 먼저 가을을 알리고자 성심껏 공연을 준비한 단원들. 작은 공연이라 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버악단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랍니다. 서로의 연주가 잘 어우러지는지 한 맞추느라 여념없는 단원들. 어떻게 공연 준비는 잘 되어가십니까? 네, 지금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3시예요. 두꺼운 패딩으로 온몸 싸맨 시민들. 공원을 거닐기엔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 낮은 기온에 연주 준비를 하는 단원들 손이라도 올까 걱정이 됩니다. 찬바람에 연주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우리는 괜찮은데 이제 관중들이 웃을까봐 이제 사람이 웃을까봐 걱정이죠. 좀 기대가 되고 그렇죠.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단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온에도 모여든 사람들. 오늘은 송파구청 실버악단에 여러분께 가을을 주제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중의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실버악단의 호쾌한 연주. 정춘의 반 이상을 음악에 바쳐온 만큼 노련미 뽐내며 모여든 시민 심금 제대로 울립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단원들의 마음이 연주에서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네요. 게다가 음악이 그들의 인생마저 바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내 기분이 업되고 또 우울했다든가 또 안 좋았다든가 음악하는 순간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음악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자기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즐겁고. 오랜 기간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음악으로 자선 활동도 함께 해왔다는 그들. 실력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월드 클래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노래와 좋은 연주는 모두에게 기쁨일 텐데요. 덕분에 듣는 이들 행복은 2배! 특히나 단장 승호 씨는요, 귀여운 1호 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나 전번에도 우리 큰손녀한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데서 그런 거 하는지 몰랐어. 나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좋은 음악은 세대를 막론하는 법. 맑은 햇빛, 상쾌한 바람, 분위기 있는 계절입니다. 이번 곡은 곽승호 단장님의 아코디언 연주 Autumn Leaves. 가을 낙엽에 깃드는 낭만 그 간음악.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정치는 계속되는 이들이 선사하는 감미로운 음악에 몸이 절로 살랑살랑 움직이는 사람들. 반장 승호 씨의 멋들어진 아코디언 연주에 기품 있는 색소폰 연주까지 곁들여지자 가을을 수놓는 멋진 음악이 석천호수 공원을 가로지릅니다. 신들린 강약 조절로 짜릿함 제대로 전달하는 것만 봐도 누구 하나 빠지는 구멍이 없네요. 가을맞이 설렘이 물씬한 선율, 음악을 사랑하는 데다 연주에 능통하기까지 한 귀한 인재들 향해 박수가 연신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 송파구를 정말 이렇게 대표하는 실버 악단이잖아요. 마음이 막 포근해지고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일단 공연을 하고 나면 일단 첫째 후련해요. 아, 공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게 끝나고 짐 싸갖고 올 때는 마음이 가볍죠. 항상 그래요. 그건. 항상 느끼는 거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냈구나 이런 생각에. 늦은 오후 공연을 끝낸 단원들 매주 모여 연습할 정도로 음악에 푹 빠졌던 만큼 공연이 끝나면 시원섭섭한 감정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저기 공연 끝나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도 우리지만 여기 날씨 들었는데 관중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래서 뭐 저게 했다 봐야죠 뭐. 반응도 좋고 좋은 것 같고 예, 저희들도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음악과 함께라면 어디든 간다.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기대가 되는 평균 나이 75세 실버악단의 창창한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 바깥에서 하니까 추우니까 이 주민센터 노래자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또 바쁠 거예요. 노래자랑 구민회관이나 뭐 실내에서 할 거니까 덜 춥고. 음악 외길 인생으로 다져진 탄탄한 재능으로 능숙하게 시민들 마음 어루만지는 실버악단의 노련한 연주 실력. 차가운 바람이 내려앉은 도시에 음악으로 따뜻한 낭만 선물하는 실버악단의 아름다운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선의 힘으로 연결된 섬세한 기능이 매력인 불화. 불화란 불교의 교리나 부처님의 발자취, 가르침 등을 그린 그림을 일컫는 말인데요.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선 긋는 데만 보통 6개월이 걸릴 정도로 그 자체가 수행과도 같은 작업입니다. 그림이 아닌 신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그립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과 연습으로 불화명인에 등극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일죽에서 45년째 불화를 조성하고 있는 정민 스님 김진구입니다. 45년 불화명인 김진구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자 불화 초안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초안 작업이란 조성하고자 하는 불화 내용에 따라 군상들과 배경 그림을 배치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초벌을 밑그림을 잘해야 위에 정확하게 다시 채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밑그림을 잘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불화를 그린 지 어느덧 45년. 여전히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불화도 시대별로 화풍이 다르다고요. 자, 요거는 조선시대 중기. 채색이 그래서 조금 원색적이면서도 무늬가 뚜렷해요. 근데 이쪽으로 건너오시면 고려시대 부처님들은 색이 우아하고 굉장히 귀족적이에요. 고려시대는 조금 비싸고 귀족적인 채색을 썼고 조선시대 때는 서민불교로 돌아섰어요. 대중불교는 커야 되고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채색을 썼던 것이. 삼국시대부터 그려진 만큼 우리의 삶과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불화. 빠진 계기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또 제가 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절이나 다 굉장히 친근했고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어린 시절 절 근처로 이사갈 정도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던 주인공.
무려 14살 때 불교 미술계에 입문했다는데요. 처음 문화생 7년 동안은 친구도 안 만나고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려 주변에서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주인공의 화실을 찾은 반가운 손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어머, 언제 이렇게 그림을 또 잘 그려놨어. 너무 멋있다. 바로 주인공의 사절합니다. 선생님 뭐요 작업장이라 아이, 뭐 이런 거 이해하시죠? 하루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자, 이렇게 오래간만인데 건배 한번 하고. 네.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진구 씨와 사저의 특별한 인연은 바로 진구 씨의 불화 덕분인데요. 사저가 진구 씨가 그린 불화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우리 스님 그림이 진짜 편안해요. 편안하고 그림이 너무 좋아요.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늦은 오후. 사저가 돌아가고 곧바로 작업을 재개하는 주인공. 불교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그에게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능력이 되거나 여건이 갖춰준다면 모든 사람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갖춰주고 배울 수 있는 전수학교, 그런 전수장, 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불화를 접하고 그리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그림에만 매진해온 주인공. 그림에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오롯이 담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진구 씨의 고고한 정신이 깃든 아름다운 작품, 앞으로도 널리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도로가에 위치한 건물 안에서 매번 특이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주인공이 작업하는 소리. 은이라는 금속의 매력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이분의 정체는 쓰다가 저도 잊어버립니다. 이 만번 거리 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쉬겠더라고요. 은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작품을 만드는 실력자. 이 물 용량이 이제 저는 은 다부를 제작하고 다방면으로 뭐 불교용품도 제작하고 하는 은 공예가 이동수입니다. 은공예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수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주인공 동수 씨의 공방이 있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은을 녹이는 이유는 그의 전공이 은공예이기 때문. 워낙 어려운 기술이기에 입문하고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제가 81년도부터 이제 이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의 90년 그때 돼서야 아마 이걸 좀 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제 내가 조금 한 단계 올라섰나 보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에 좀 약간의 뭐 희열을 느낀 희열 맛을 보죠 이제 그때. 지금은 모든 과정을 눈 감고도 한다는 베테랑. 그가 은 공예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은 색깔에 반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이 하얀 색깔을 보면은 그 알게 모르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상패나 트로피를 제작했지만 은을 다루는 것이 좋아서 아예 노선을 바꾸게 되었는데 여기엔 친척의 영향도 있었답니다. 서울에 저희 친척분이 계셨었는데 그 친척분이 이제 소개로 해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부터 은으로 어떤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동수 씨. 은을 얇게 밀어 판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은판을 가위로 둥글게 잘라주면 동그란 원판이 완성된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드실지 전혀 예상이 되질 않는데요.
예, 이 주전자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저런 원판에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우리의 주인공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우선 공방에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게 원판을 전달해주면요. 그가 기계로 주전자의 기본 형태를 예쁘게 잡아준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름하여 열풀림 작업. 한번 망치질이 들어가면은 그때마다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열을 풀지 않으면은 그 강도를 풀지 않으면은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은공예는 예전부터 기술자들이 각각의 제작 공정을 따로 작업해야 할 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답니다. 저는 이것만 하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선생님은? 저는 한 48년 된 건 체질이 맞았어요. 어떤 점이 좀 맞으셨을까요? 뭐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니까 이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형태를 잡는 작업과 열풀림 작업을 계속 반복한 끝에 모양이 잡히면 이제부터는 집중력을 발휘해 무늬를 넣습니다. 예, 요것도요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양이 나오게끔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하나의 은공예품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네요. 한편 작업을 마무리한 동수 씨가 찾은 이곳. 은은한 차향이 가득한 찻집인데요. 이곳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답니다. 예, 이쪽은 완전 저희 집사람이고 이쪽은 우리 큰딸내미. 예. 오늘은 특별히 동수 씨가 만든 은닭에 차를 담아 마시기로 했답니다. 지리산 화계, 하동군 화계면 산자락에서 4월 16일부터 닷새간 딴 찻잎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걸 우전이라고 하고 일반 우리나라 다호에 우리는 것보다 훨씬 맛이 부드럽고 깨끗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딸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한편 아내분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요. 앞으로 쭉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은공예를 시작한 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은을 다룰 때 가장 행복하다는 주인공. 앞으로도 아름다운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